검찰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제 할 일은 사죄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를 통보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녀자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곧바로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심훈 기자입니다.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에 7장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며 원본은 수사관이 직접 봉하마을로 찾아가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아 소환 조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보낸 질의서를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과 변호사들이 함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말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면 곧바로 소환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정치권 일부에서 4.29 재보선 이후인 5월 둘째 주 소환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우리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앞서 어제 구속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이제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에 또다시 올린 글에서 정상문 비서관이 궁금횡령으로 구속된 마당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은 이미 민주주의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면서 여러분은 저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또다시 국회 파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중호 기자입니다. 상임위 통과 시도 때마다 여야 간 극한 충돌을 불렀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19개월 동안 논란 속에 표류해왔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오늘 국회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박진 상임위원장은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던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봉을 뺏기자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비준안 통과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막내가 무슨 일이 있어? 자, 손으로 하겠습니다. 비준 동의안 가결 과정은 외통위 회의 소집 전부터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위원장이 여야 간 몸싸움 속에서도 11시 46분 문제의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토론 절차는 물론 표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선언하였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일단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표결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 통보와 관련해서 남북회담을 역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김원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와 협상을 통해 근로자 석방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라며 정부가 후속 협상 방안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서 북측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현장, 오늘은 세 번째로 무소속 정동영 후보의 독주 속에 민주당 김근식 후보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전주 덕진구로 가봅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복당 방침을 강조하는 등 벌써부터 당선 이후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는 민주당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주민들도 대선 후보까지 한 인물이 고향에 출마한 것에 실망표가 적지 않지만 그래도 찍어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안쓰럽고 좀 그래도 약한 쪽에다가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지라 저희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최근 DJ의 복심인 박지원 의원이 정 후보를 비판하며 측면 지원에 나서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조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근식 후보는 또 무소속 연합에 대한 반발 심리를 최대한 확산시키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맞자 잽싸게 또 말을 바꿔서 복당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전희재 후보와 진보신당 염경석 후보는 각각 여당 역할론과 진보적 발전 전략을 내걸고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당 정부 여당이 후보가 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적 여론조사는 정 후보의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각각 10% 안쪽의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오랜 텃밭에서 벌어진 집안 싸움에 아직까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유권자도 상당해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어요. 찍어줘야 할란가 안 찍어줘야 할란가 모르겠어요. 확실히 결정을 안 했어요. 정동영 신건 후보의 무소속 연대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느냐 또는 오히려 역풍을 맞느냐에 따라 이곳 전주의 판세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10명의 부녀자를 연쇄 살해한 피의자 강호순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강호순에 대해 반인륜적이고 엽기적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경악을 준 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강호순이 끝내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아내와 장모에 대한 방화치사와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농가 지분 개량에 대량 사용됐던 슬레이트에서 성면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가 지붕의 38%는 성면 슬레이트로 만들어졌고 이 슬레이트의 99%에서 백성면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31만 호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철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의 시민들은 오랜 전쟁으로 야외 활동을 자제해왔습니다. 또 폭탄 테러로 희생당한 가족의 장례식을 찾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축하 파티는 즐기지 못해왔는데요. 이라크에선 최근 보안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시민들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이라크인들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그다드 중심부에 위치한 알자우라 공원. 이라크에서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이 보장되자 도시락을 들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شفنا الوضع طبيعي وهذا قلنا خلينا نروح وجينا لهنا البغداد والحمد لله والشكر وإن شاء الله مستقبلنا العراق في خير إن شاء الله. 바그다드의 보안 요원들이 증가하면서 이라크의 결혼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안전한 도시 분위기로 호텔 등에 모인 많은 친지와 친구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동물원에는 아기 캥거루 티아나가 있습니다. 티아나의 어미는 호주의 타조와 비슷하게 생긴 대형 조류에게 위협을 당해 도망가던 중 생후 6개월 된 아기 캥거루를 떨어뜨려 티아나는 동물원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티아나가 향후 2달 동안 호주, 미국, 독일에서 기증된 우유를 먹으면서 자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마닐라 중심에서 흐르는 파식강에 모인 환경단체들은 강의 오염을 막고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선 시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한다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It's so important that we restore the beauty and bounty of our water bodies because life and livelihood depends on it. 마닐라의 주요 도로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 매연을 줄이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오전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0.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